(2025년 10월 15일) 새벽 5시 40분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북서쪽 경계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제-20 스텔스 전투기 6대가 우리 영공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미 합동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중국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11전 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김진우 대령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받은 부대의 비행단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작전 통제실에서 울려 퍼진 경보음은 제군 생애 25년 중 가장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화면 속 제-20들은 마치 우리를 시험하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행단장님, 제-20편대가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에서 30해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현재 속도 마하 0.89도 3만 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 박중령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의 붉은 점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15차례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지만 제-20을 띄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것은 이번이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공군은 그동안 F-35A로 대응해왔습니다. 스텔스 대 스텔스의 대결에서 F-35A는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F-35A의 가동률은 60%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정비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미국 기술자들의 지원 없이는 핵심 부품을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샀지만 완전히 우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전투기였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도발을 늘려갈 때 우리는 상시 출격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KF-21이 절실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전투기. 지난달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제-20과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했습니다. 제-20은 5세대.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CNN은 지난주 보도에서 한국의 KF-21이 중국의 제-20을 상대하기엔 세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텔스 성능에서 압도적 격차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서류상 스펙과 실전은 다릅니다. 저는 KF-21의 실제 성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첨단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기동성. KF-21은 F-35보다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공중전 교전에서 기동성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F-35A에는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상시 출격 가능한 가동률이었습니다. 우리 정비팀은 6시간 안에 전투기를 다시 띄울 수 있었습니다. 전편대 출격 준비하십시오. KF-21 4대를 1차 대응조로 편성합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자 작전 통제실이 순식간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미 대기실에서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1번기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확인하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25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선 KF-21 4대는 마치 매처럼 날렵했습니다. 회색 도장이 칠해진 기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륙 후 3분 만에 초음 속에 도달했습니다. 레이더에 제-20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120km.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중국 조종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이곳은 우리의 작전구역이다. 즉시 회항하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이다. 귀 편대가 즉시 북쪽으로 이탈하라.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20들은 속도를 높이며 우리를 향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제 거리는 80km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경고만 하고 물러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은 본격적으로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그들은 KF-21이 정말 제20을 상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밀린다면 앞으로 이런 도발은 더 잦아질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거리 50km. 이제 제20들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제 헬멧 디스플레이에는 적기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KF-21의 A사 레이더는 제20의 스텔스 코팅을 뚫고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번기 적기 편대가 전술기동에 들어갔습니다. 3대는 좌측으로, 3대는 우측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2번기 조종사 최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20들은 우리를 포위하려는 전형적인 협공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교범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행동이 예측됐습니다. 2번기, 3번기 고도를 3000피트 낮춰라. 4번기는 나와 함께 현재 고도 유지. 적의 협공을 역이용한다. 제 명령에 따라 편대는 즉시 2개 층으로 분리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전술이었습니다. KF-21의 뛰어난 기동성과 상승력을 활용한 입체 기동 전술. F-35A로는 할 수 없었던 기동이었습니다. 제20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20편대장기로 보이는 한 대가 갑자기 급상승하며 우리 상공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적기가 사격 통제 레이더로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 행위였습니다. 국제법상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비행단장님, 적기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교전 규칙상 대응 사격이 가능합니다. 최소령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먼저 쏘는 쪽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게 됩니다. 중국은 분명히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더 큰 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편대 기동 회피 준비. 내 신호에 맞춰 동시 기동한다. 그리고 저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KF-21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에 4만 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급격한 배럴로를 실시했습니다. 기체가 회전하며 적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지포스가 몸을 짓눌렀지만 훈련으로 단련된 몸은 견뎌냈습니다. 다른 편대원들도 완벽하게 기동을 따라왔습니다. 제20편대장은 우리를 쫓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상승률이 더 빨랐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5만 피트까지 올라가 있었고 제20은 아직 4만 5천 피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중력을 이용한 가속으로 마하 1.2에 도달했습니다. 제20의 상공을 지나 그의 육시 방향, 즉 정확히 뒤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사격 위치를 선점한 것이었습니다. 라크안. 제 헬멧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켜졌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가 적기를 완벽하게 포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의 레이더 경보음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중국 조종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뭔가를 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윙맨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대원들이 이미 나머지 제20들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5초간 라곤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제가 원했다면 버튼 하나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를 열었습니다. 중국 공군, 당신은 지금 우리 사격 범위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공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즉시 북쪽으로 회항하라.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20편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했다. 북쪽으로 회항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제26대는 천천히 기술을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호위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중국 영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교전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은 단순히 KF-21이 J-20을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것은 전투기의 성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의 기량, 전술의 우수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것이 진짜 승부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스펙시트에 적힌 숫자들은 실전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자 정비팀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레이더 화면으로 전과정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조종석에서 내리는 제 다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김대령, 오늘 대한민국 공군이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 싸워주셨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말씀이 제게는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국은 오늘의 굴욕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많은 전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흘 후인 10월 18일 전 세계 언론이 우리의 교전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HUD 영상에는 KF-21이 J-20의 후방을 장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CNN은 메인 뉴스에서 이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중국의 J-20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아시아 공중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더 상세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KF-21의 기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는 서방이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특히 상승률과 선회율에서 F-16을 크게 상회하며 F-35A보다 공중전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NHK는 불안한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저는 그날도 작전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첫 교전 이후 우리는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중국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레이더에 다시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12대였습니다. J-28대와 J-16 전자전기 4대가 함께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전력을 증강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비행단장님,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J-16 전자전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J-16 전자전기는 우리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협적인 기체였습니다. 만약 우리 레이더가 무력화된다면 KF-21의 주요 강점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번 패배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비행대대 출격 준비. KF-21 8대 전부 투입한다. 그리고 공군본부에 연락해서 2737 조기경보 통제기 지원을 요청하라. 전자전 환경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한다. 저는 즉각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중전 양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술 체계 전체를 시험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15분 후 KF-21 8대 가동해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상공에는 이미 2737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의 강력한 레이더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J-16들이 전자 교란을 시작했지만 2737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적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위력이었습니다. 1번기 적편대가 전술 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J-20들이 전방에, J-16들이 후방에서 엄호하고 있습니다. 2737 관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적기들의 3차원 위치가 완벽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 전술을 수립했습니다. 1번 편대는 J-20 상대,
이번 편대는 제26제압 고도차를 이용한 수직 기동으로 들어간다. 우리 편대는 두 팀으로 나뉘어 동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1번 편대를 이끌고 제20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리 70km에서 우리는 먼저 적기를 포착했습니다. KF-21의 A사 레이더는 전자 교란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제20편대는 우리를 포착하고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숫자에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4대 대 8대. 게다가 우리는 2737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움직이든 우리는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우위가 전술의 우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22 급선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선회율이 더 빨랐습니다. 이번 기 최소령이 완벽하게 그의 후방을 장악했습니다. 라곤 완료. 최소령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제20도 연이어 우리 편대원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제28대 중 6대가 우리의 사격 통제 레이더에 낙온되었습니다. 만약 실제 교전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격추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편대는 제26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제26들은 전자전기로서 자체 전투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 편대가 접근하자 그들은 황급히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 교란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술 체계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편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공군, 당신들은 모두 우리 사격 범위 안에 있다. 즉시 방공식별구역을 이탈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저는 무전기로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제20들과 제26들은 그냥 북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한 퇴각이 아니라 그냥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공식별구역 밖까지 압박하며 몰아냈습니다. 그날 교전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2대 대 8대의 전투에서 수적으로 열세였던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 데이터 링크, 전자전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조종사들의 탁월한 전술 운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무전기에서 2737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번기 정말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혼자 한 게 아닙니다. 2737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는 팀워크였습니다. 누구 하나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군은 다시 한번 우리 영공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KF-21은 실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우리 공군의 전술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이틀 후인 10월 20일 오전 저는 공군 본부로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공군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참모총장께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대령, 미국 측에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적 대응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공을 지킨 것이 공격적 대응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도발했고 우리는 방어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KF-21의 공개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F-35A를 주력으로 운용하되 가급적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우리 영공에서 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압력이었습니다. 작전사령관께서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F-35A입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기체가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다시 대규모로 온다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KF-21을 못 쓰게 되면 우리 방공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깁니다. 군사적 현실과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모총장께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대령 현장 지휘관으로서 의견을 말해보시오. F-35A만으로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급자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F-35A의 가동률로는 상시 대기 태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시간을 선택해서 온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군사적으로 위험해지고 거부하면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한국이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베이징의 논조는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내 여론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른 언론들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청와대에는 미국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에서 동시에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극도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지로 돌아와 홀로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KF-21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개발한 전투기, 수조 원의 예산과 수천 명의 연구진이 쏟아부은 결과물, 실전에서 완벽하게 그 가치를 증명한 전투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비행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비사는 KF-21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F-4 정비사셨습니다. 미국제 부품이 안 들어오면 손도 못 대고 기다리셨대요. 그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KF-21이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긴급상황실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였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에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의 압력이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명했습니다. 중국 역시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40%가 걸린 문제입니다.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우리 영공 방어는 불가능해집니다. 중국은 우리의 약점을 확인하고 더 강하게 압박해올 것입니다. 군사적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지켰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압박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승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동맹의 진짜 모습입니까? 10월 23일 새벽 4시.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전례 없는 규모의 편대가 포착되었습니다. J-20 16대, J-16 8대, 그리고 H-6 폭격기 4대까지 총 28대의 중국 공군 전력이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작전 통제실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행단장님,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H-6 폭격기는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더 분석 결과 H-6들은 YJ-12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정거리 400km. 우리 동해상의 모든 함정이 사정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각 공군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참모총장께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대령, 현재 가용전력이 어떻습니까? 각하, KF-21 12대와 F-35A 8대가 즉시 출격 가능합니다. 하지만 F-35A는 장거리 작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력을 총동원하시오. KF-21 주력으로 편성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비행대대 비상출격, KF-21 12대, F-35A 8대 전부 투입 공중급유기 KC-330, 2대 긴급 발진 2737, 조기경보통제기 최대 출력 운용. 이건 전면전 대비 태세다. 활주로가 전투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15분 만에 20대의 전투기가 모두 이륙했습니다. 저는 선두에서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동해 상공으로 향하며 저는 전술 데이터 링크로 전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편대는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J-28대, 중앙에서 J-16 8대와 H-6 4대, 남쪽에서 다시 J-28대, 협공 태세였습니다. 1번 편대는 북쪽 J-20그룹 상대, 2번 편대는 남쪽 J-20그룹, F-35A 편대는 중앙 폭격기 그룹 차단. 각 편대는 독립적으로 교전하되 2737의 통제를 받는다.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전술적으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지원이 있었고 영공 방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협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고도 4만 피트에서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제20그룹과 우리 1번 편대가 100km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습니다. 제20들의 기동이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공격적이고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중국도 지난 교전들을 분석하고 전술을 수정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라공 경보. 적기 3대가 동시에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했습니다. 이번 기 최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20들이 동시 라곤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를 여러 대가 동시에 조준하는 전술. 회피가 어려워지는 위협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전 편대 수직 분산. 고도차 2000피트 유지하며 입체 기동. KF-21 편대는 순식간에 여러 고도층으로 흩어졌습니다. 3차원 공간을 활용한 기동이었습니다. 제20들의 동시 라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표적을 여러 기체가 조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동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20들도 고도를 바꾸며 우리를 추격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중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는 2번 편대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1번기, 2번 편대 지원 요청합니다.
적이 숫자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쪽 제20그룹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8대 대 4대. 수적 우위를 활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3번기, 4번기, 남쪽 지원 가라. 나는 1, 2번기와 북쪽 유지한다. 두 대의 KF-21이 남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동시에 중앙에서는 F-35A 편대가 H-6 폭격기들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F-35A의 스텔스 성능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H-6들은 우리 전투기를 늦게 발견했고 이미 우리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J-26 전자전기들이 엄호를 시도했지만 우리 전자전 대응 시스템이 그들의 교란을 무력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신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중국 공군 귀폭격기 편대는 우리 사격 범위 안에 있다. 대함 미사일 발사 시 즉각 격추한다. F-35A 편대장의 경고가 무전에 울렸습니다. H-6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발사하는 순간 격추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폭격기들의 위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대규모 도발은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저는 제20 편대장기와 1대1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조종사였습니다. 제 기동을 예측하고 대응했습니다. 몇 차례 공방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KF-21의 성능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배럴롤. 1년의 기동 끝에 저는 그의 육시 방향을 장악했습니다. 라곤 완료.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물론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격추될 수 있다는 것을. 전공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분간의 치열한 공중전 끝에 중국 편대의 28대 중 20대가 우리 사격 통제 레이더에 낙온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그들이었지만 전술적으로는 완패했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 그리고 KF-21과 F-35A의 효과적인 조합,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 중국 편대에 통보한다. 당신들은 패배했다. 즉시 북쪽으로 회항하라. 이것이 최후 통첩이다. 저는 무전기로 선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국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했다. 북쪽으로 회항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8대의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천천히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공식별구역 밖까지 호위했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40분 후 모든 적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도발을 격퇴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로 한국 공군 중국 대규모 편대 격퇴라는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20대의 한국 전투기가 28대의 중국 전력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공중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화면에는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교전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는 군사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초청했습니다. 전직 영국 공군 장성이었던 그는 분석했습니다. KF-21의 실전 성능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 전투 수행 능력은 서방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공중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일본보다 위로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NHK는 긴급 뉴스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공군력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제목 아래 불안한 논조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F-35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일본이 보유하지 못한 독자 전투기입니다. 기술 자립도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그램은 유럽의 템페스트나 FCAS 프로그램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와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 개발 속도와 실용성에서 유럽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후속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20%를 투자한 파트너 국가였지만 최근 몇 개월간 추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도입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는 등 KF-21에서 사실상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전 성과를 목격한 후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F-21의 실전 성능이 완벽하게 입증되었다. 우리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도입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 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밀린 분담금도 즉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우리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국가였습니다. 이번에는 KF-21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공군력이 필요합니다. KF-21은 우리가 찾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도입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움직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 국방부에 KF-21 성능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F-35 판매에 제약이 많았고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실전 성과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동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우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발이다. 베이징의 분노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이런 길을 간다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무역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에서는 긴급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군부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의 전투기에게 우리가 굴욕을 당할 수 있는가?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중국 공군 사령관과 동부전구 사령관이 문책성 인사이동을 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중국의 J-20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다. J-20에 사용된 러시아 엔진 기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도 중국의 엔진을 판매하고 있었기에 이번 결과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국 기술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국무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언론에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산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영향력에 어떤 의미인지 재평가가 필요하다.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같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F-21이 F-35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경쟁력이 있다. 우리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F-35 대신 KF-21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령,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의 의미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김대령 대통령께서 내일 오전 청와대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번 작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TV에서 봤어요. 아빠가 중국 비행기들을 쫓아냈다며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 비행기 만든 사람들, 정비하는 사람들, 레이더 보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우리나라를 지킨 거야. 아들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당당한 10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서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떨렸지만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외교적 마찰을 자초했다고 비판합니다. 동맹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외교가 있습니까? 우리 영공보다 중요한 동맹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기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15년간 KF-21을 개발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과 수천 명의 연구진이 땀 흘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는 달성했습니다. 회견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각하,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이 기반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보 없이 경제도 없습니다. 중국이 보복한다면 우리도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시장이 있고 무엇보다 굴하지 않는 국민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11전 투비행단 김진호 대령이 함께 있습니다. 김 대령과 우리 공군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실력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격려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떳떳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김대령, 고생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각하.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임무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세계에 우리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날 오후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일부 친중파 의원들은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당당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KF-21과 우리 조종사들을 응원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당당해졌다. 이게 진짜 주권 국가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라는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교전 영상은
이틀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LA의 한인 회장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가슴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조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사회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조국의 당당함이 그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베이징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부를 질책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중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CIA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독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 관리의 새로운 변수다. 미국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대등한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묘한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방적 지시 대신 협의가 필요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공군력의 급부상과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 군사 균형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도 F-3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한국의 성공이 일본에게 자극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다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경납고에는 KF-21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비팀들이 열심히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비행단장님, 언론 보도 봤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한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당직을 섰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평온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이 뚝 끊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함부로 침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있고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용기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주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월 초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싱가포르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KF-21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전시장 앞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는 전투기.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 전투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우리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실전 성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금액은 6조 원 규모.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우리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고 KF-21까지 도입하면서 한국제 무기 체계의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직접 부스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F-35 도입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제약이 많습니다. KF-21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협상팀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기술 이전도 협의 가능합니다. 사우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이전. 그것은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UAE, 이집트,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지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F-35는 비싸고 제약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제나 중국제는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유럽제는 납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KF-21은 완벽한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적절한 가격, 입증된 성능, 빠른 인도,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 시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12개국이 KF-21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예상 수출 규모는 200대 이상, 금액으로는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다시 기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산업계의 일이었고 저의 임무는 여전히 하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껴졌습니다. 조종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비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다루는 전투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새로운 조종사들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KF-21을 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언제쯤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까요? 한 소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배워. 우리가 지킬 하늘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테니까. 젊은 조종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국방부는 KF-21의 추가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20대였지만 200대로 늘어났습니다. 수출 물량까지 합치면 생산 라인은 향후 10년 이상 풀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국방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다시 국방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과거 국방은 비용이었습니다. 세금을 쓰는 부담스러운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국방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KF-21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수출로 회수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공군 조종사 지원율이 3배로 늘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입시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방산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기 없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의 최전선, 국가를 지키는 자부심, 안정적인 일자리, 모든 것을 갖춘 매력적인 분야가 되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국방대학교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지휘관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영광급 장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교정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술적 판단, 조종 기법, 편대 운용,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중령이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 장비에 대한 신뢰, 우리 기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늘 외국제 무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부품이 제때 올까? 정비는 제대로 되는 걸까?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우리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박수였습니다. 6월 초 저는 진급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장으로 진급하여 공군본부 작전처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제11전 투비행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전 부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송별식이었습니다. 참모들과 조종사들, 정비사들까지 모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공입니다. 조종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비사, 관제사, 보급관, 취사병까지 모두가 함께 이룬 승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대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후임 비행단장에게 부대기를 인계했습니다. 이 부대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부탁합니다. 후임은 굳게 경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저는 마지막으로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KF-21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지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공군본부에서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응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공중 균형이 재편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공군 강국이 되었습니다. KF-21 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6개국과 계약이 체결되었고 총 수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산은 세계 4위권 안에 들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이 방산업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시작되었습니다.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하늘 위에서 KF-21들이 날고 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하늘을 가릅니다. 자신들이 타는 전투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하늘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힘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10월 15일 새벽 처음 제20과 마주쳤던 그 순간에 긴장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가 증명한 것은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라는 것,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용기로. 이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